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틀 전이죠. 미 당국의 테더 관련 조사 착수 소식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으로 인해 장중 6만 6천 달러가 일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6만 8천 달러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11월 5일 미 대선 전에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9% 상승한 68,57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6% 상승한 2,530달러대, BNB가 1.95% 상승, 솔라나가 2.31% 상승, XRP가 1.16% 상승한 0.51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8.3%,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1%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일단 우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가오는 10월 31일 목요일이죠. 코인엑스 거래소와 근면성실 코인 왕님과 함께 아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과 미 대선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시간은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 40분 내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특별 가입 링크를 통해 가입하신 선착순 50분에게는 네이버페이 1만 원권이나 10USDT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고, 사전 질문에 답하신 10분에게는 20USDT, 또한 아마 진행 중에 공개되는 특별 코드를 통해 치킨 10마리를 뿌립니다. 또한 150USDT 상당의 에어드랍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링크들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틀 전이죠. 이제 오전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한 보복 공격 직후 곧바로 2차 공습을 단행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은 현지 언론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의 1차 공습 직후 테헤란에서 또다시 4차례에 걸친 추가 폭발음이 들렸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란 국영TV의 경우는 테헤란에 대한 2차 공습 직후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방공 시스템이 작동해 폭발음이 발생한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보복은 25일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약 200기를 쏘면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이스마일 하니예와 이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 등이 살해된 것의 보복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공격, 대응 공격 방침을 확인하고 재보복 시기와 방식을 숙고해 왔는데, 얼마 전 오전에 보복에 나선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지정학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즈의 경우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이 실현된다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상 남북 간의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의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등 온체인 지표상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6만 9천 달러 선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이에 암호화폐 전문 매체이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비트코인의 7만 달러 돌파를 가로막는 4가지 요인에 대한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7만 달러 돌파를 가로막는 4가지 요인,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68,7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7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 상승은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급 변화 그리고 규제 환경에 크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제 4가지 주요 이유, 첫 번째로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이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 채굴 업자들의 매도 압박이 가격 상승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소에 보유된 비트코인의 대규모 물량도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신뢰를 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둘째이죠. 이 미국 대선이 규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5일 날 미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한국의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당일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초미의 이벤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가오는 11월 5일 미 대선에서 이 트럼프의 당선이 이루어진다라면 크립토 마켓은 또 한 번의 불장이 올 확률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 하에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많은 규제들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 속에 트럼프의 당선으로 기대하는 효과 중 하나가 바로 SEC 위원장의 교체이죠. 이 트럼프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취임 첫날에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것을 약속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집어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저 또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해외에서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찌라시가 하나 있어서 내용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현재 SEC와 강력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이 리플사의 고위 임원이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될 가능성에 대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엔 SEC의 수장으로 친암호화폐 인물을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이에 따라 리플 고위 임원이 차기 SEC 위원장이 될 수 있다라는 찌라시인데요. 리플사는 오랫동안 미국 당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쳐온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커뮤니티에서 또한 화면에 보시는 글과 같이 정치적 로비 측면 여타의 프로젝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인데요. 리플은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치인과 규제 기관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을 해왔으며 그 중심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있습니다. 특히나 알데로티의 경우는 SEC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리플을 대변하며 규제와 법률적 전략을 주도해온 핵심 인물입니다.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SEC와의 대립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권익을 옹호해 왔고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강경하여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이 알데로티는 이러한 입장을 통해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알데로티의 깊이 있는 규제 이해와 암호화폐 보호 의지는 차기 SEC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게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 실제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리플의 자문위원이었던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되었던 사례가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았었던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 역시 CFTC 위원장으로 역임했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단순 찌라시가 아닐 확률 또한 있는 것이죠. 리플에 합류하기 전에 스튜어트 알데로티의 경우는 이 전통 금융과 법률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 알데로티는 HSBC의 북미 법률 총괄과 CIT 그룹의 법률 책임자를 역임하면서 금융 규제와 리스크 관리를 맡아왔고 이 과정에서 금융 시스템과 규제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규제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이 알데로티의 전문성은 SEC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훌륭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리플에서 알데로티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 이슈를 총괄하면서 리플의 법적 입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알데로티의 경험은 규제 기관의 과도한 규제가 산업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를 했고 균형 잡힌 규제 접근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SEC 위원장으로서 규제의 필요성과 혁신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될 텐데요. 또한 미국 내 정치 및 금융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알데로티는 리플에서 미국 정치계 및 금융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 관계를 통해 규제 기관과 암호화폐 산업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SEC는 정치적 압력과 긴밀히 연결된 기관이기 때문에 알데로티의 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 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리플에서 알데로티는 미국 정부와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활발한 로비 활동을 펼치며 암호화폐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규제 강화가 필요할 때도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과도한 규제가 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SEC 위원장이 된다라면 알데로티는 암호화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접근을 지지할 가능성이 큰 거죠. 또한 기업 친화적이고 혁신을 지원하는 법률 전략가로서 SEC 수장에 오른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환경에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거고, 이는 크립토 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텐데요. 이 리플에서 알데로티는 암호화폐의 금융 혁신 가능성을 체감하며 기술이 금융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SEC 위원장으로 혁신을 단순히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요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죠. 이 결론적으로 리플의 고위 임원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SEC 위원장이 된다라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이는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죠. 그러나 리플 임원이 SEC 위원장이 된다라면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보다 유연해질 수 있으며 이는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국의 암호화폐 업으로 자리 잡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리플의 고위 임원이 SEC 위원장이 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게 될 텐데요. 과연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SEC 위원장으로 누구를 지목하게 될 것인지 추가적인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가오는 10월 31일 코인엑스 거래소와 근면성실 코인왕님과 함께 아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미 대선과 미 대선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시간은 10월 31일 오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40분 내외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았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2포인트 기록하며 그리드 탐욕 단계 그래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8,00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면서 68,600달러인데 이 그리드 탐욕 단계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머지않은 미래 7만 달러, 8만 달러에 도달했는데 그때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이 탐욕 단계가 아니라 공포 단계일 경우도 분명히 올 겁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2009년 시작된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이 2024년에도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은 4년 사이클이 지나면 사실상 생명력을 잃는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비트코인은 한때 유행하는 튤립 버블이라 말했던 사람들에게 왜 그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면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잠시 유행하다 없어질 자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비트코인을 발명해서 시원하게 한탕 해먹고 끝낼 것이었다라면 이렇게까지 이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털어먹고 끝낼 기회가 이미 수십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할피니가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라도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과거 정말 많은 공격의 대상이었던 51% 공격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모두 헛소리라는 걸 대부분 압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밈이 나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 중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죠. 이러다 불장이 초입해 가면 비트코인이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 너무 올라버린 비트코인을 보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을 느끼며 알트코인이라는 대체 투자처를 보며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비트코인 급등 이후에 불장을 만들어냅니다. 불장은 말 그대로 불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불이 쉽게 붙죠. 어떤 때는 하지만 정말 붙지 않습니다. 2021년 불장 이후 기회는 많았지만 불장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줘야만 불장이 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내성이 있다라는 말은 과거 이만큼 올랐을 때 불장이 왔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오르면 불장이 올 거라는 생각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은 4년마다 사이클마다 이 신고점을 경신했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낙수 효과로 엄청난 펌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기회는 꾸준히 있어 왔고 그것이야말로 코인 투자의 매력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4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장, 폭락, 얕은 상승, 강한 상승이라는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강한 상승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혀 강한 상승이 아니다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강한 상승기에도 얼마든지 횡보나 박스권 장은 펼쳐졌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라면 지금 당장 2020년에 주봉을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은 정방형 상승이 아닙니다. 충분한 박스권을 지나면서 거래가 침체되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희소성으로 인해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그리고 2025년을 많은 사람들이 불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